네, 김기표 의원님. 송구합니다.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복지부 장관님, 네. 지금 안경사 규정을 제가 시행령에 봤더니 지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하고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안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 판매한다. 이렇게 기존 규정이 그렇게 돼 있고 네. 콘택트 렌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번에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 6세 이하의 안경과 콘택트 렌즈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안경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이렇게 두고 그냥 놔두면 6세 이하 아동이나 이거는 규정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세부적으로 시행령이나 하위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경사라는 그런 정의가 바뀐다고 하는 게 안경사가 기존에 했던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업무를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추가로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다시 시행령에서 둘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의료기사법 3조의 업무 범위와 한계라는 조항이 또 그러니까요. 있어서 예. 거기서 이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다시 규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기존에 있는 그 정의를 그대로 업무 범위를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안경사의 규정을 제가 지금 법을 정의 규정에서 안경사 규정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차이가 뭔가를 봤더니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 검사 시행이고 기존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6세 이하 문제가 지금 보여서 일단 첫 번째로 질문한 거 그건 좀 일단 넘어가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건 목이라고 해야 되나 뭐야? 안경 콘택트 렌즈 도수를 조정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타각적 굴절 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중에 자동 굴절 검사 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영역이 있는 모양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검연기라는 걸 검연기가 이용한 그런가요? 검사가 하나가 더 있어서 아하. 그게 포함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그러니까, 주시고 예.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일단은 읽힐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 우려를 안과의사협회에서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정의에서는 안경사가 하는 업무의 대표적인 업무를 정의에서 그냥 규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업무 범위에서 이 내용을 다시 규정을 할 것인가요? 아니, 업무 범위는 현재 걸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현재 걸 그대로 하면서 네. 정의 규정만 바꾼다 이 말인가요? 네, 정의에서는 안경사가 하는 업무의 대표적인 업무를 정의로 그러면-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 그러면 정의는 그런 대체되지는 취지 제가 지금 않는다. 법조문을 보니까 네. 이미 이 법도 지금 그렇게 기존 법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안경사에서 규정을 명확하게 두고 그다음에 업무 범위를 따로 두고 명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 둘이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네. 이 규정을 그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기존 법처럼 해도 문제가 없다면 네. 굳이 이걸 계류시킬 필요가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네요. 저는. 네, 저희는 아까 설명드린 예,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정의는 좀 포괄적인 업무 범위를 설명을 드린 거였고 명확한 안경사의 업무 범위나 의료 행위하고의 구분은 별도의 조항에서 다 포지티브하게 다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게 충돌이 날 거는 아니라고. 네. 네. 네, 이미 시행령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대표적인 업무를 네, 그렇게 규정한 걸로 판단합니다.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한참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위원장. 아니 누가 손을 먼저 들으셨나를 지금 시간을 회고하고 어쨌든, 있었어요. 예, 장관 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이번에 장관 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나오셔서 네, 네. 비대면 진료업자들에게 약품 도매상 허가할 수 없다라는 그 법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제 네, 그쪽 들었습니다. 의견은 약간은 좀 우려스럽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네, 있고 우리 네. 복지위 수석위원회 검토를 보더라도 위헌 소지가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좀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뭐 그런 것보다도 제가 왜 이거에 관심을 가지냐면 기사가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걸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 그래서 이 플랫폼에 익숙한 우리 젊은 친구들 또는 그 비대면 거래가 이제 갈수록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편리성을 추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그 비대면 거래하는
그 거래의 일종의 뭐 싹을 자를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제 뒤에 보면 우리가 이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어떤 근거 조항들을 또 의료법에서 일부 또 보완을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방향이 그 방향으로 가는 부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시중에 여론이 있는 거는 왜 그렇다고 보시고 여기에서 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 법안은 언론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2의 타다금지법은 아닙니다. 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 사업자가 약품 도매상을 겸업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안을 하는 거고요. 현재 의료기관이나 약국 같은 경우도 이런 약국 개설자도 동일하게 약품 도매상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처방하거나 본인이 약을 한 것을 도매상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의약품들을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이 경우는 불공정한- 의료기관이 이를테면 뭐 약국을 하는 거와 좀 다른 개념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플랫폼 사업자는 의사나 약국보다 훨씬 영향력이 큽니다. 제휴 약국이나 제휴 의료기관을 통해서 본인이 도매업을 겸업하고 그 도매업을 통해서 약품을 처방하거나 약품을 조제하게 지금 만들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플랫폼 사업자가 약품 도매업을 겸업하면서 그 제휴 약국에게는 그 도매상을 통한 약을 공급받게 근데 유인하는 그게 행위가 무슨 있죠.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렇게 거죠? 되면은 이제 일종의 불공정 거래가 될 수 있는 거고 특정한 의약품을 쓰게 만드는 그런 유인 효과. 그 부분은 기존의 병원들도 다 리베이트 관행 때문에 굉장히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됐었던 그 것과 금지를 하고 저는 있는 같은 조항.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굳이 혁신적 사업에 대해서 예전에 생겼던 그 걱정을 이렇게 미리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가 이 플랫폼이라는 독점력이나 파급력이 큰 걸 가지고서 의사의 처방이나 아니면 약국의 조제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려하는 거고요. 또 플랫폼 사업자가 제약회사에 투자를 받거나 뭐 이렇게 예. 그 걱정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네. 이미 뭐 대단히 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데서 일종의 그런 걸 하면 그건 우리가 그 규제가 여기도 그 얘기 하잖아요.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 하는데 이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 비대면 진료 시스템으로 가는 거는 아직 이제는 그런만 단계에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잘라버렸을 때 오는 부작용을 우려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비대면 플랫폼 사업 자체가 혁신적인 스타트업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자체를 저희가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악용해서 이런 약품 도매상을 통한 어떤 약품, 특히 공공재에 해당하는 약품에 대한 거래나 아니면 처방이나 조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환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예방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도 이런 도매업을 겸업을 금지하고 있어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